갇힌 자는 이제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 진짜 실력 있네요. 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그냥 전체를 다 꿰뚫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방송을 내보낸 연장선상입니다마는 읽기가 힘들 정도로 콘텐츠를 쏟아내네요. 이 양반이. 7조 4천억 불 정도의 미국의 대기성 자금 일명 MMF 마니 머켓 펀드 현금과 거의 준하는 항상 여러분들 투자에 투입될 수가 있는 7조 4천억 불 정도의 바로 타임 폭탄 착각 돌아가는 겁니다. 그 클락이 시작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38일 전에 그 이제 폭탄이 타임머신 여러분들 가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글은 훨씬 더 강력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의 대기성 자금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자산을 구입하는 데 투입될 수 있는 돈이 7조 4천억 불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딱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27년 주기의 금융 패턴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7조 4천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자금 머니마켓 펀드에서 수천억 달러가 풀려 나와 가지고 유동성이 공급으로 자본시장이나 그 밖의 여러분들 자산시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7조 4천억 불 가운데 5% 10% 20% 정도가 미 연준 금리 인하 때문에 낮은 수익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이 흘러나와서 위험자산으로 흘러갈 것이란 거죠. 이 유동성 유입은 2026년 3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9월 달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9월까지 미 증시가 여러분 3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 방출되는 MMF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밸브가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전통 자산이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5%만 풀려 나오더라도 3,70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집중된 경우에 막대한 가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 연준의 영래포 고갈, 금값 폭등, 비트코인 ETF의 급격한 상승 등은 이 같은 유동성의 방출과 부의 이전 현상이 38일 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초기 징후에 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돈이 풀려 나와 가지고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9월까지 거의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유동성 공급, 통화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조 4천억 규모의 27년 금융 패턴이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27년 금융 패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서너 번 정도 대기성 자금이 방출돼 가지고 기술주가 폭등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모든 것들이
폭등하는 것이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전부가 다 돈이 투입돼 가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27년간 반복된 패턴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차를 두고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대기성 자금인 MMF 머니마켓 자금의 8%에서 20% 정도가 주식시장이나 그 밖에 자산시장으로 순환 이동하는 경우에 27년 주기에 패턴이 0.99% 0.99 그러니까 99% 다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MMF로부터 풀린 자금이 자산 가격을 상당 부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27년 동안 예외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머니마켓 자금은 7조 4천억에 달하고 이렇게 머니마켓 자금 가운데 8%에서 10% 20%가 방출돼가 여러분들 주식 가격을 올리고 금 가격을 올리고 은 가격을 올리는 이런 패턴 3개월에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 패턴은 9월 17일에 시작되었고 올해 9월 17일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 창은 2026년 3월에 본격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2020년 9월에 정점을 피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10% 정도만 MMF 자금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투입되게 되면 7조 4천억 정도가 유입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본인도 계속 그걸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TC 공급 한도와 맞물린 유동성 폭발 위험. 과거 주기와 이번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전 순환 주기들은 MMF 자금이 이런 방출돼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이런 예전에는 기업의 주식 발행이라든지 주택 공급 건설 촉진 중앙은행 통화 인쇄 기술주 폭등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밸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풍부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은 밸브가 굉장히 닫힌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일정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분들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5년은 2100만 개로 공급이 고정된 BTC의 희소성과 충돌하게 됩니다. 5%의 MM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면 3,700억 불 정도가 자산시장에 투입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5%만 흘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연간 생산량 16만 4천 개 달러와 가치로 180억 불 이게 20배 달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20배 정도. 그러니까 돈이 개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돈이 20배가 이름 투입되는 겁니다. 고정된 공급량에 막대한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면 수요가 폭증을 하겠죠. 그다음에 시장 신호 연준 영레포 99%가 고갈이 됐고 상하이금 워런트가 570% 폭등했고 미국의 제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의 사상 최고 속도로 2024년 1월 18일에 출시돼 가지고 ETF 역사상 거의 최초로 가장 빠른 속도로 1,000억 불 정도가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장기 보유자가 공급의 77%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압력에 조기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 예상이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네요. 전체 판을 상당 부분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훨씬 더 정확하게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2분기에 7조 4천억 달러가 항상 여러분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대기성 자금이 역사상 최대치가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렇게 대기성 자금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으면은 결국 MMF를 탈출해 가지고 위험 자산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0.99 99% 확률로 지금까지 3번 정도 전부가 다 자산시장이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여기에 보실 수 있는 겁니다. 1998년도에 대기하고 있는 MMF의 15%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그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기술주가 300% 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MMF 자금의 12%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자산시장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주택시장이 200% 오른 겁니다. 2009년도에 MMF의 13%가 여러분들 탈출을 해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입돼 가지고 모든 자산들이 300% 3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가정을 10%만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분도 완전히 여기에 지금 그냥 꽂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더 시청자들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화된 자료를 우리 함께 제시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7조 4천억 불 가운데 10% 정도가 나가면은 7조 4천억 불 정도가 지금부터 이러면 한 30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3번 MMF 자금이 대규모로 방출돼 가지고 자산시장에 들어갔던 경우는 예외 없이 지난 27년 동안 제로 페일러 예외 없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MMF를 탈출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지고 한 번은 기술주를 폭등시키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주택시장을 폭등시키고 그다음 또 한 번은 에브리싱 랠리 모든 것을 여러분들 폭등시킨 시장으로 갔는데 이번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된 것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로 피벗 정책 방향을 선회한 9월 17일 날 시작됐고 그다음에 피크는 시작은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2026년도 6월 그리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피크를 칠 때는 9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예상하네요. 자, 어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7조 4천억 가운데 한 10% 정도만 흘러나오면은 7,400억 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98년에는 MMF 자금이 이만큼이었는데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은 이만큼이고 2003년도는 이만큼이었는데 흘러들어가서 주택시장을 폭등시켰고 2009년도는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들어가가 여러분들 모든 자산 가격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대기성 자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지난 3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돼 가지고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뛸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상은 약속이 아니고 전망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여러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2025년 미 연준의 피벗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9월 27일 날 시작이 돼 가지고 이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이 시작돼서 피크가 9월이 될 것 같다. 6월이 시작돼서 9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6에서 한 6개월에 12개월 정도 타임렉을 5% 여러분들 나가는 경우에 자금 규모입니다. 10% 15%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애뉴얼 로테이션 인플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예상 유동성 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이만큼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감색은 수요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붉은색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은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가 여러분들 MMF 자금이 빠져나오면은 그러면은 3,700억 불 정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만일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면은 20배 정도 가격이 뛰는 거죠. 10%가 이렇게 나오면 7,400억 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현재 가격의 41배 정도가 뛰는 겁니다. 15%가 여러분들 예상대로 빠져나오면은 그거는 1억 1,100억 불 정도가 투입되는 것이니까 61배 정도 여러분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제 뭐 이 가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참조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시게 되면은 7조 4천억 달러의 시한폭당 시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인 9월 17일 지금으로부터 38일 전에 시작되었고 27년 동안 동일한 사건이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전부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그리고 이번은 시작점은 9월 17일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자산 가격 상승은 내년 3월 그리고 정점은 9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전에는 그런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입니다. 전망입니다. 만일 5%만 들어가더라도 공급 대비 수요가 20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을 하고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확실성을 만나는 패턴 인식입니다. 부의 이전은 금리 인하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38일 후에 시작됐습니다. 플라이휠 추진력이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참조를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야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구나. 역사적으로 대형 사건들이 많았지만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자산시장에 투입되는 그런 뭐 역사적인 그런 이벤트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참조하셔 가지고 저도 분위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자산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이제 자산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긴가민가 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본능적인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제하고 오늘 전부 다 시간을 좀 투입해 가지고
이런 투자에 이런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전부 다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런 분 외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보냐. 미국은 참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방송도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거가 좀 고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셔가지고 유동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면 또 편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멜 매티슨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실력 있는 사람 같네요. 멜 매티슨 투자도 하고 작가 생활도 하고 그다음 과거에 핀테크의 CEO도 지냈고 20년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듀크의 MBA 출신이고 내공이 있는 그런 분이네요. 이분이 여러분들 보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합니다. 생각이. 혹시나 메모를 놓쳤을까 봐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이런 마음씨가 좋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멜 매티슨 씨가. 자기는 여러분들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사람이니까 자기 글을 팔로우하는 사람들한테 귀한 정보를 나눠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혹시나 메모를 놓쳤을까 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얼마나 여러분 깔끔하게 쓴 겁니까?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은 국채, 피아트, 불안지폐의 거품 속에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것이 화폐의 타락, 화폐의 위기, 국가 부채 위기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 모든 투자 활동을 진행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제약 조건 틀인 겁니다. 세상은 국채와 불안지폐의 거품 속에 있습니다. 화폐의 타락, 국가 부채 위기 두 가지 생각하지 않고서는 투자자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은 $10,000가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1,000,000가 될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만으로 갈 것입니다. 단지 2,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It might just take 2 or 3 years. 여러분 그냥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자기가 공개한 겁니다. 제가 이 업을 20년 넘게 투자자나 작가로서 또 경영자로 활동해 왔는데 제가 마켓 시장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인플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금 가격, 주식 가격이 폭등을 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2, 3년 정도 걸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고 다 맞물리는 겁니다. 그냥 스치듯이 남긴 글이지만 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멜 매티슨 씨가 내린 지금 세상이 화폐의 타락 돈을 워낙 찍어내는 겁니다. 부채가 어느 나라든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처음부터 뛰는 겁니다. 에브리승처럼 랠리가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금이 $10,000가 될 거다 온스당. 그게 맞아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만큼 많이 오를 거란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고 나스닥 100이 그렇고 기술주가 그렇고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6시간 전에 글을 쓴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정체가 된 건데 이분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조금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 3개월 안에 5천에서 12,000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회를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약간 일찍 예상했지만 예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 가격이 여러분들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태사님 고맙습니다. 예. 자유사회를 위한 후원단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BTC가 금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방금 금 선물 일부를 팔아서 BTC를 일부 샀습니다. 차트는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다음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올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최신 정보가 아무래도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크로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이름 챙겨가지고 내 판단, 그다음에 이분 판단, 그다음에 이런 조금 전에 보셨던 이분 판단 전부가 다 일치되는 겁니다. 크로체크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유동성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는 이야기죠. 시장 타이밍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아주 비싸지 않으면 사고 싶은 걸 조금 사기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제 방송에 교민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just do it now, just do it. 나이키 이름 슬로건이 just do it now, just do it이지 않습니다. just do it right now. 바로 지금 행동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멜 매티슨이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한 이야기를 본인이 뭐라고 This is a genius analysis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내가 말을 잘한다 이야기 정확하게. 멜 매티슨 씨가 여기 앤소니 폼플리아노 인터뷰에 초대돼서 나간 겁니다. 앤소니 폼플리아노의 인터뷰에 소개돼 나갈 정도면 상당히 여러분들 대간 겁니다. 그 업계에.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여러분들 초청할 정도가 되면은 그 업계에 그냥 인정받은 사람인 겁니다. 앤소니 폼플리아노가 물어봅니다. 이 양반한테. 이 양반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들 멜 매티슨입니다.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멜 매티슨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 멜 매티슨은 현재 금과 은의 가격이 횡보하고 주식의 고평가 상황에서 자본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순환 이동하기 시작했고 특히 비트코인과 금의 60일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진 강력한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8,000불까지 일시적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1월 말까지 15만 불 정도에 도달할 것이란 매우 낙관적인 예측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의 대규모 금융상품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 플랫폼인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많은 자본이 흡수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인터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음에 인터뷰 마친 다음에 본인이 듣고 난 다음에 야 진짜 끝내주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니어스 어널리시스다. 그래서 멜 매티슨이 지니어스 어널리시스에서 어떤 사람이 지니어스 어널리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딴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한 이야기를 자기가 지니어스 어널리시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릭 알데만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19조 달러 암호화폐 시장이 이름 2030년까지 1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그대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본수당이 시작되고 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양반이 보는 시장인 겁니다. 현재 주식은 고평가되어 있고 채권은 랠리를 보였으며 금과 은은 역사적 상승 이후에 지금 좀 답보 상태입니다. 투입된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아닌 단기자금이 고평가된 자산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움직임 로테이션이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단기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이런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월 말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연말까지 지금 여러분들 한 11만 불 정도 되죠. 11만 얼마일 겁니다.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불에 도달할 것인 기존 예상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이 1월 말까지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만 8천 불 수준의 핵심 가격대에 있고 9만 8천 불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1월 말까지 14만 1,000불에 15만 불까지 강력하게 랠리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가설입니다. 약속이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분은 언급 안 했지만 유동성 공급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코인화 토커나이제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암호화폐에 돈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일단 검증받은 것은 이더리움이고 그다음 뭐 리플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릭 알데만이 이름 쓴 보고서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평창 비트코인 시장의 평창 그거하고 여러분들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 충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게 여러분들 미래를 보지만. 자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각성을 했을 겁니다. 인플레 정책이 영구화되어 있다는 걸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벗어나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한반도를 벗어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돈을 여러분들 다 세계시장에 넘겨가지고 깨어나는 겁니다. 각성이라는 거죠. 각성. 한국 신문만 보면 각성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도 각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가 이런 지향하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은 일종의 정신혁명입니다. 정신혁명. 한반도를 벗어나서 시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시야도 확장하고 투자 대상도 여러분들 넓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정신혁명을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들 정신혁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냥 무슨 종교 집단처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보를 계속 공부하면서
몸은 여름 한반도에 살지만 정신은 완전히 깨어나는 그런 학습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학습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전부 다 인플레 정책을 연구하고 있구나. 내 돈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앉아서 내 돈을 그냥 다 이런 빼앗아가는 것을 전 세계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디베이스먼트라는 것이 가치 하락이지 않습니까? 달러와 가치 하락, 원화 가치 하락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죠. 금을 산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비트코인을 산다. 그게 뭐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디베이스 트레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난달에 피크를 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이 보시죠. 여러분들 대중이 일반 시민들이 이게 돈을 푸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너무 가치가 떨어지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 구글을 검색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디베이스먼트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뭐지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는 겁니다. 대중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대중이 화폐 가치의 하락, 화폐 가치의 훼손, 화폐의 타락에 대한 관심이 지난 한 달 동안 기록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샤나카라 님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보시죠. 구글 검색량이 단순히 하나의 키워드를 급증시킨 거 아닙니다. 바로 문명을 진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이름 돌아가고 있구나. 가치 훼손이란 모두 다 이름들 돈을 찍어가지고 이름 세상을 돌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자산을 마련해야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샤나카 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내 돈 가치를 유지해야겠다. 구글 검색량이 단순히 하나의 키워드를 급증시킨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을 진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인플레의 연구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보통 시민들이 깨우치고 그러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자산 구매 활동을 벌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골드랠리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완전히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면 실상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돈이. 캐시가 4조 5천억 불이 풀린 겁니다. 4조 5천억 불이. 그 가운데 금에 간 것이 여러분들 한 1,000억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 랠리가 아닌 겁니다. 금 랠리가. 주식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4조 5천억 불이 나가가지고 주식에 여러분 2조 7천억 불을 여러분들 부풀리고 그다음에 채권에 여러분 2조 1,000불을 부풀리고 주식하고 채권에 비하면 여러분들 그냥 조그만 액수가 금에 간 겁니다. 금에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금이 폭등했다고 하는 겁니다. 금이 폭등한 게 아니란 겁니다. 풀린 돈이 여러분들 엄청나기 때문에 금이 자동적으로 조금 올랐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2020년 이래로 그냥 1,000불 정도가 금을 사는데 들어간 겁니다. 돈은 얼마가 풀렸냐. 4조 5천억 불이 풀린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사람들은 금랠리에 매우 중요한 것을 핵심을 못 보는 겁니다. 금랠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린 겁니다. 돈이 앞으로도 계속 풀릴 거란 거죠. 그래서 돈이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은 2020년 이후에 총 4조 5천억 달러가 현금으로 유입된 것에 비해서 고작 1천억 달러만 유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랠리를 너무나 크게 놓치고 핵심을 못 본다는 겁니다. 현금이 4조 5천억 불이 풀렸고 주식이 2조 7천억 불이 들어갔고 채권 시장에 2조 1천억 불이 들어갔고 금은 여러분들 1천억 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금랠리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의 랠리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고 담보의 재평가이자 정권의 취약성을 노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금과 같은 가장 작은 단위의 자산이 정부가 주도하는 통화가치 훼손에 성행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플레 정책이 연구화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겁니다. 어차피 미국이든 프랑스나 여러분들 영국이든 간에 국가 부채를 못 갚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많이 산 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간 돈에 비례해 가지고 그냥 담보를 재평가한 것에 그치고 말았다는 거죠. 구주의 가격 행보와 같은 단기 움직임은 잡음에 불과하고 정부 부채와 지출이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재정지배 환경에서는 통화 희석이 시스템의 특징이 됩니다. 인플레가 영구화되는 겁니다. 자국 화폐가 여러분들 완전히 종이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걸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화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 투자자들이 의지하는 담보 스택은 제로 상대방 위험을 가진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제로 상대방 위험을 가진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이 순서는 금이 먼저 오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제로 공급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투자자로서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인플레의 영구화라는 것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정치인 스스로가 포기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통화 희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단 5%만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책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2배가 되었던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동성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그런 그래프나 이런 걸 보는데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결론이. 자산 가격이 특히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자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소문 제키고 신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신호를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메탈 원자재가 각성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폭동입니다. 그들은
이번에 이런 가격 폭등을 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쓴 거네요. 금이 40% 급등했다는 주장은 거짓된 과장이고 실제 9% 내외의 랠리는 38조 달러의 미국 부채에 대한 부채 불안과 계산된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금 기금 자산운용사들과 같은 기관들이 연착륙을 외치고 있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깨어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일찍 깨어난 투자자들은 인플레 연구와 정책이란 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을 꾸준히 조용한 축적을 실행해서 법정 화폐에 대한 불신에 베팅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금값이 좀 오르는 것은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한 진정한 변화와 영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플레 연구화라는 것이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가도 계속 간다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하는 것이 그 영속화 구조화 돼버린 겁니다. 금 랠리에서 봐야 될 게 바로 그 점이라는 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것이 눈길을 빼앗기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게 법정화폐라는 것은 대책이 없구나. 그럼 뭘 사야 되냐. 공급이 제한돼 있고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내가 사모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발로 표시한 저런 투표가 이번에 금값이 조금 오른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소셜미디어의 금 40% 급등 주장은 거짓입니다. 실제는 9% 내외 정도가 올렸습니다. 근본 원인은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국가 부채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부채 불안과 신뢰 상실 때문에 이번에 금값이 오른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을 19톤 매입은 정체되었지만 영국 개인 투자자의 수요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런 주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실물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자기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크리스 킴님 말씀처럼 자산의 가치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대체제를 필사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일관된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 그게 금이냐 그게 은이냐 그게 암호화폐냐 그게 비트코인이냐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신뢰가 그럼 회복될 가능성이 있냐 없다는 겁니다. 부채의 영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영구성. 매입된 모든 실물 자산은 금이든 은이든 간에 미국 정부가 쥐고 있는 38조 달러의 수학적 현실에 반대되는 투표 결과입니다. 진정한 각성을 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조용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데모하지 않고 그냥 실물 자산을 사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남이 뭐라든지 간에. 오늘 공병호 tv를 만나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이 시민들이 선택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성한 시민들이 뭘 합니까? 실물 자산을 그냥 구매하는 겁니다. 조용한 폭동입니다. 뭐 시위하지 않고 데모하지 않고 악쓰지 않고 그래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구나. 법정화폐는 더 이상 이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구나. 그럼 사야겠다 이야기죠. 조금씩 사는 겁니다.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이
딴 사람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건 그 사람 선택인 거고. 이제 나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입각해서 저도 방송을 진행하는 거죠. 뭐 한국이 어떻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지만 한국 내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야기죠. 달러와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달러와 자산을 가질 수 없는 사람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다 남인 겁니다. 남인 겁니다. 다 남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각자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금을 매입한 사람들이 뭐냐. 진정한 각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용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부에 대들지 않고 그냥 실물 자산을 꾸준히 축적하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구나. 오늘 방송을 통해 이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동안 투자 섹션에서 계속 했던 미국의 이런 기술주나 반도체 중심을 한 그런 ETF 투자를 역설했던 것도 전부가 이런 그것도 한국 상장 ETF가 아니고 미국 상장 ETF를 주장했던 것도 전부 다 이거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다. 원화 가치가 이런 폭락할 거니까 달러와 표시 자산 가운데서도 배당주가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게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 실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또 보시죠. Great Gold Delusion. 금과 관련된 그런 환상들이 있다는 거죠. 장문에 글을 쓴 겁니다. 이번에 금 랠리에 대해서 금의 상승은 금융주권을 위한 조용한 폭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개인이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발견, 개인의 자유, 개인적 자유, 개인적 선택, 개인의 발견.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금값의 상승이란 것이 개인이 깨어난 개인이 금융주권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조용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시민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떠들어 봐야 저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정부에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돈 푸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떠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금융주권을 위한 조용한 폭동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이 주체가 개인이. 개인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이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안 되겠구나. 이것은 1933년과 1971년 정부에 의한 금의 변화에 이어서 2025년 국민에 의한 신뢰가 시스템으로부터 디카플링 분리되는 역사적 패턴의 일부입니다. 이런 탁월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탁월한 해석을 논평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 신뢰가 시스템으로부터 디카플링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가. 이 현상은 영구성에 관한 겁니다. 금이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게 주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각성한 개인들이 조용한 폭동을 일으켰구나. 매입된 모든 온스의 금은 현재 금융시스템에 반대하는 투표임을 인식하고 조용한 축적을 추적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의 발견, 개인적 자유, 개인의 경제적 독립, 나라가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영구화해야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는 계속 늘 거고 돈은 계속 늘 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봉급생활자는 계속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추락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지개님 고맙습니다. 자유사회 응원단 가입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딱
여러분들 실체가 이렇구나. 금랠리는 조용한 폭동이자 금융주권을 위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발나는 거죠. 독창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똑똑한 사람을. 금값이 올랐다 여기 이러면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연착륙을 말하고 중앙은행이 잠잠할 때 일반 시민들이 3년 만에 최고 수요를 보이며 실물 자산으로 이동한 것은 바로 조용한 폭동이자 개인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연구와 정책에 대항해서 개인이 스스로 금융주권을 찾기 위한 조용한 전쟁의 첫 총성이 울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핵심은 금값이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금값을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바로 인플레 정책의 연구와 법정화폐의 타락, 중앙은행이 19톤 금을 매입한 것은 속삭임에 불과하지만 가계가 수십억 달러 금을 매입한 것은 현재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명, 아이고 이거 뭐 아우성인 겁니다. 신뢰가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사건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실물 자산에 미국 주식 ETF는 포함이 되죠. 실물 자산에. 또 특히 성장주 같은 게 좋겠죠. 인플레를 훨씬 상회해서 성장하니까. 랠리의 규모는 과장되었지만 매입된 모든 실물금은 38조 달러의 미 연방정부의 부채에 반대하는 투표를 뜻합니다. 개인의 각성, 개인의 조용한 폭등, 그래서 개인은 꾸준한 축적, 이건 겁니다. 가치 보존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인플레를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장성이 높은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 같은 그런 성장성이 높은 그런 ETF나 금이나 은이나 금 ETF나 은 ETF나 비트코인이나 그다음에 유력한 암호화폐 같은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가치가 보존이 되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 질서가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네요. 중앙은행이 금 매입이 증가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보다도 최근에 금 보유 비중이 24% 대 23% 역전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금융 질서의 붕괴로 보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부채 338조 달러와 연 4.8% 통화량 인플레이션은 부채 기반 금융 질서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신뢰에서 검증 가능한 희소성으로 이동하는 연력학적 원리 기반의 단계적 전환을 뜻합니다. 금 가격의 급등은 1971년 닉슨의 통화 실험이 54년 만에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12조 4천억 달러의 부가 서구에서 동구로 이동하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비밀리에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희소성 하드 자산이 통화적 엔트로피를 흡수하면서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달러의 지배는 전쟁이 아닌 수학적 이유로 끝나고 있으며 이미 리셋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러 패권이 상당 부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제공을 하네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 질서가 붕괴 중이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올해만 하더라도 480톤의 금을 공항 매수하고, 이들은 중앙은행들은 세계 금융 질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2조 4천억 불 상당의 그런 부가 3년 이내에 서구에서 동구로 이동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진행 중입니다. 금을 계속해서 이런 축적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미국제 보유고를 줄이고. 예. 핵융합 같은 변환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희소성은 절대적이며 이 원리를 충족시키는 인쇄 불가능한 자산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 은, 비트코인의 가격 목표는 통화가치 훼손과 희소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달러화의 80년 지배는 전쟁이 아니라 부채와 희소성의 수학적 현실로 종막을 맞고 있고 재조정 리셋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제가 이런 처음으로 방송 시작하고 이 멤버십 가입을 촉구하는 그런 광고를 한번 내보냈거든요.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 공병호 TV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1년 12달 매일 2시간 내외의 방송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정론을 펼치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경력이 제가 20대인지 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리서치 경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쓴 책이 한 200권 정도가 넘습니다. 아마 서점에 가시면은 제가 별별 책을 다 쓴 걸 다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참 고맙게 여기는 것은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6월 달에 이제 완전히 접고 투자 문제를 제가 진력할 때 리서치 경험이나 체계적 훈련을 젊은 날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종합하고 거기서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들이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잘 받은 겁니다. 그게 ETF 같은 그런 것을 교육받거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부 다 여러분들 흡수해 가지고 가공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 하나는 일단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투자 부문 방송을 많이 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날부터 투자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아까운 그런 자원을 낭비하고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 방송을 한 몇 주 정도만 듣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get to the point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ABC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돈을 잃거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VOO, IVV처럼 S&P 500을 투자하는데 절대 그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 500개 기업이 투자하면은 거기에 어중이 떠중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이 2% 4% 정도 낮아지게 된다. 그런 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이 권하시고 그다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은 멤버십을 가입해 가지고 진짜 이런 정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힘을 대야겠다. 아마 제 방송을 듣고 한 몇 개월 전부터 반도체 섹터의 SMHX나 이런 데 투자하셨던 분들은 30% 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겁니다. 꾸준히 나가게 되면은
그다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이 계신데 비트코인을 여러분 계속 가지려면은 신념이 필요하죠. 컨빅션. 그 신념은 그냥 신앙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기반이 돼야 통계가 기반이 돼야 4년 5년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채널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부지런하고 뭐 대한민국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그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매일 이런 노동하는 것이 몸에 그냥 10시간 뭐 12시간 15시간 노동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니까 여러분들 보시죠. 모든 정권 전문가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S&P 500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S&P 500이 문제가 있다고 이런 의문을 제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통념이나 고정관념을 인정하지 않고 핵심을 간파하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를 전부 다 이런 까발기가 이런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선거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를. 그래서 많이 주변에 권하시고 그다음에 소액 후원에 해당하는 멤버십 자유후원단에 가입하셔 가지고 이 방송이 10년 20년 30년 계속 지속돼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마다의 분야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여러분 1등가는 JP모간이 비트코인 담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신문 어디에도 여러분 이 기사를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정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변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사건이 여러분들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JP모간은 여러분들 은행 중에 은행이고 그다음에 JP모간의 CEO 자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뭐 옛날에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가졌죠.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JP모간과 같은 미국의 1등 가는 거대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담보로. 스캠 사기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불렀는데 담보로 잡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까. 이게 금융질서의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최우선 담보로 잡는 겁니다. 담보로. 이 담보로 잡는 사건인데 그냥 담보 잡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금융질서에 일대 충격을 가할 수가 있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보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JP모간이 합류하면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입니다. 최상급 담보란 현실이 전통금융기관의 산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최상급 담보가 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한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담보물건으로 이러면 좋은 비트코인이 전통금융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최상급 담보입니다. 최상급 담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좀 가진 회사들이 JP모간 이런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은 계속 담보 물건이 커집니다. 그래 그걸 또 비트코인을 이러면 또 이러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의 여러분들
그 색채가 훨씬 더 낮아지는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장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살 겁니다. 그걸 이런 바탕을 이런 돈을 빌린다면 또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여기 아담 리빙스톤 여러분 소개했죠. S&P 500 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담 리빙스톤 여기 보시죠. JP모간이 비트코인을 대출 담보로 허용한 것은 법정화폐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국내 여러분들 경제신문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데 국내 경제신문도 거의 안 다뤄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결정은 기업들이 법정화폐인 달러를 저렴하게 빌려서 희소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게 만드는 투기적 공격을 구조화하며 법정화폐를 비트코인 구매의 조달 통화로 전략시키게 될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첫째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을 많이 벗어나게 됐구나. 두 번째 비트코인의 이런 기업 수요가 급증하겠구나.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조금 나도 편입해야겠구나. 할당을 해야겠구나. 그겁니다. 사과콜라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담보 선순환 구조는 비트코인의 디지털 희소성을 무기화하고 전통금융의 경쟁 압력을 가속화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에 이름들 베팅하는 투자 전력의 불가피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도미노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담보에서 돈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오면 이러면 또 그거가 이런 담보 잡아 또 이런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은 법정화폐의 가치에 대한 구조적인 투기적 공격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돈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기관들은 미국 달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축적함으로써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조달 통화가 되게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디지털 희소성을 금융화하고 신용대출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법정화폐 저축의 맛을 무기화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기업이 여러분들 동참할 것 같아요. 사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는 기업 재무팀의 행동과 규제 환경을 통해 가속화되고 법정화폐를 압박해야 될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팀은 저렴한 달러를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이걸 담보로 또 더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 재무 폭포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비트코인의 불가피한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확 풀어가 이러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박순선님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그래서 조금 사라는 겁니다. 이 양반 아담 리빙스톤은.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타이밍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유자금 있으면 조금씩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Start buying Bitco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문에서 공박사님 7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뭐 7만 원대 떨어지면 또 뭐 기다리면 되니까 7만 원대 떨어지면 7만 원대 떨어진 대로 좀 사고 7만 원대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겠지만 10만 원 11만 원대도 조금씩 사라는 거죠. 7만 원 떨어지면 뭐 그때 또 더 사면 되는 거죠.
시간 맞추지 말고 double it and start buying bitcoin.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타이밍을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ETF를 투자할 때도 타임드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가를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많이 안 사니까 조금씩 사는 거니까 그냥 내가 투자를 시작해야겠다.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이든 ETF든 투자든 간에. 그리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 리빙스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타겟하고 TGT가 1000명의 여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겁니다. 아담 리빙스톤 같은 젊은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저축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적금 하지 마시고 그 돈을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냥 예금 적금하듯이 조금씩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분할 적립식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들은 필요하면 전부 다 사람을 해고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보호하는 방법이 자기가 이런 투자를 해보니까 이것만한 게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 경력도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아담 리빙스톤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세계 1등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훨씬 시장 가치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는 세계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사지 않더라도 마이클 세일러는 이미 게임을 이겼습니다. 그걸 제가 72조 2초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노출을 증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죠. MSTR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대표주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모으는 겁니다. 지금 한 290불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280불대였으니 280불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었습니다. 290불대도 뭐 그렇게 괜찮은 가격이고 300불 넘으면 조금 이제 기다려야겠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사든지 업비트라든지 비스에서 아니면 미국에 계신 교민들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IBRT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든지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MSTR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MSTR 주식을 사면은 본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니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는 거죠. MSTR 240불 내가 올지 모르겠네요. 이 보시죠. 여기 이제 아담 리빙스톤이 아주 똑똑합니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82%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최종적인 비트코인이 20년 동안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자산 가치가 3.8년마다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평균 20% 성장하게 되면은 3.8년마다 본인 투자 금액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죠. 더블로.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섹터의 SMH나 SMHX 같은 반도체 섹터의 ETF가 이런 평균 한 25에서 30% 정도 성장하니까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3.8년마다 이러면 자기 투자액이 더블이 되는 겁니다. 2배씩. 모든 여러분 세상에 불화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과 선점의 문제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만든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라는 회사라는 그런 수익 모델을 본인이 먼저 선점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품은 상품은 기술로서는 거의 완벽한 기술이니까 그죠? 완벽한 기술의 상품을 사서 모으는 회사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엄청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마이크로 스테이지 주식을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대안이 아닌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아담 리빙스톤은 그렇게 제안을 하네요. MSTR 주식을 사면은 좋지 않겠느냐.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사지 않더라도 마이클 세일러가 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보시죠. 이 분야는 이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으니까 이 토큰화라는 것이 큰 추세가 될 것 같아요. 토큰화가. 토커나이제이션 영어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을 다 토큰으로 만들어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여러분들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엄청난 시대입니다. 월가가 여러분들 상품 혁신하는 거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제 여기는 한국계 미국인 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앞장섰죠. 톰리가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보유회사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선두주자면은 이더리움 분야 암호화폐 특히 토큰화의 가장 중요한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더리움 분야에는 한국계 미국인 톰리가 앞장서 있는 그런 톰리 회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 이더리움 보유 회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은 보시죠. 톰리는 이더리움이 1971년 건보니제 이탈 이후에 달러와 유사하게 월스트리트의 금융 재구축에 활용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토큰당 21,000원까지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 사람 지금 4,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배 성장한 거죠. 그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자 건전한 돈으로 인정하지만 월스트리트가 모든 금융상품을 토큰할 때 필요한 스마트 계약 기능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닌 이더리움 같은 중립적인 공용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체 코인 알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는 비트코인 옹호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인프라 플랫폼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죠. 4,000불 정도 수준입니다. 4,000불 수준. 이게 21,000불까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과감한 주장이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암호화폐 분야에 특히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해박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단 월가에서 모든 여러분 유가증권이나 이런 부분을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든 관심은 토커나이제이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계 제1위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거든요. 토큰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겠죠. 톰리가 비트마인이죠. 본인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조금 주의해서 드려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화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 부분 활성화될 것 같다. 얼마나 활성화될 것 같냐.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객관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릭 엘드만 The Death of 6040이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보고서죠. 이 보고서 이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명이 길어지고 파괴적 기술이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은퇴자들에게 자산 배분을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자산을 활동한 것을 고객들에게 권유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파격적인 여러분들 보고서인 겁니다. 이 업계에 어마어마하게 오랜 관력을 갖고 있는 유명인이 대놓고 뭐죠? 은퇴한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자산 활동을 위한 전문가들이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직무를 태만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보고서인 거죠. 릭 엘드만. 릭 엘드만이 이런 시장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비트코인 시장이 19조 달러가 될 거로 보는 겁니다. 토큰화 시장이 16조 달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뭘 뜻하는가 하니까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토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딱 보면 뭐죠? 야 이게 진짜 세상 그냥 평균 갖고 보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진짜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여러분 엄청나게 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히트치기겠다고 하겠지만 로봇 시장이 3년 후에 2320억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시장이 16조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19조인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톰리의 주장을 그렇게 이렇게 업자가 뭐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배 이름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와가지고 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 없는데 토큰화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톰리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저희 프리젠테이션에 설명했듯이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매우 잘 이동시킵니다. 제 말은 비트코인은 정말 건전한 돈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토큰화할 것입니다. 토큰화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레리 핑크 회장이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토큰화하는 데 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구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트레저리 컴퍼니를 세운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저는 뭐 이더리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더리움 여러분들 뭐 투자를 왜 하냐냐
이더리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이더리움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겁니다. 그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모든 것을 블록체인에 재구축하고 토큰화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현재 활동의 70%를 차지하는 이더리움이란 중립적인 공용 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토큰화된 달러이드 도프하고 제품으로 지적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비율을 회복한다면 2021년 고점인 토큰당 약 21,000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대단히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더리움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나는 이거 보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외에 또 토큰화에 사용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뭐냐,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력 부대를 비트코인에 두고 그다음에 보조 부대를 뭐 다른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이더리움 투자를 안 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의 이야기가 그게 정답입니다. 그냥 레리 핑크 회장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토큰화에 꽂혔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토큰화 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암호화폐를 써야겠죠. 그럼 이미 검증된 건 이더리움이고 다른 건 뭐냐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참조하셔가지고 며칠 전에 한 분께서 내가 돈을 한 4원 정도 투입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2를 투입하고 이더리움에 2를 투입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을 좀 줄이고 비트코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보시고 다음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참조해 보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은 어떤 업종에 투자하더라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대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샤나카 안슬렘 페레라라는 분이 그동안 몇 번을 소개해 드렸죠. 다른 분들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잭 말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속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라이트코닝을 개발한 중국계 미국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생기시면 비트코인 사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발한 라이트코인 사라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몇 번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딴 거 사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사세요. 비트코인은 왕중왕이고 그다음 저희들은 로컬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리스 정인가 하는 분이죠. 비트코인을 사시고 돈이 억수로 많으면 좀 떼가지고 다른 걸 사시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제 한번 참조하시죠. 이 분야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내공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실패 모드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의 실패 모드는 거버넌스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손해를 좀 볼 수가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위원회에 의해서 거래 내역이 다시 쓰여질 수 있는 삭제 키 위험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좋은 플랫폼인데 좋은 플랫폼인데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 궁극적인 경하 하드만이나 하드 에셋을 원하게 되면은 훨씬 더 단단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돈은 생산 비용이 높고 주권 수준의 최종성을 갖고 사회적 공격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탁 2100만 개 하드캡 불변의 원장을 가진 비트코인만이 이러한 속성을 충족하는 유일한 경화 자산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최초의 진정한 중립적인 결제 계층으로서 세계는 통제 가능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과 통제 불가능한 프로그래밍 불가능 재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단히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래밍 불가능한 돈이다.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선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좀 해박한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실패 모드는 가격 변동성이고 이더리움의 실패 모드는 거버넌스 변동성입니다. 비트코인 실패 모드는 가격 변동성이며 이것은 투자금의 인출로 손해를 좀 본다는 거죠. 기껏해야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실패 모드는 거버넌스 변동성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삭제 키처럼 거래 내역이 다시 쓰여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돈 대 플랫폼, 통화 대 플랫폼, 거래 내역이 다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단지 플랫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더 단단한 겁니다. 진정한 경하, 돈을 생산하는 데 용서할 수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고 돈은 외부 권력의 간섭 없이 주권 수준의 최종성을 가져야 되고 돈은 정부나 대중의 압력 규제와 같은 사회적 매스 공격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고비용 생산, 주권적 최종성, 사회적 공격 저항성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경하의 속성을 가진 유일한 자산입니다. 몰수와 인플레이션과 불변성, 비트코인은 자기 수탁 시 몰수될 수 없고 2100만 개 하드캡으로 인플레이션 될 수 없고 불변의 원장을 가지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써질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중립적인 결제 계층이고 다른 모든 디지털 자산은 결국 발행자나 관리자에 통제된 한 주인이 다른 주인을 위해 거래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과 프로그래밍 불가능한 재산의 차이를 깨닫고 있으므로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월가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더리움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여러분들 자산을 토큰하는 데는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암호화폐 다른 화폐들을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 뛰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다만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참조할 필요는 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중립적인 결제 계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니가 여러분들 주장했던 것처럼 토큰화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좀 더 월스트리트는 블록체인 위에 상품을 거쳐가 토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사실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구축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쭉 들었는데 잘 참조하셔 가지고 보시고 뭐 어떻든 간에 자기 자산의 한 1% 3% 5% 맥시멈 10% 정도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